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14%, 그리고 코스닥은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정말로 끝내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4조 2천억, 4조 2천억을 들고 돌아 버렸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그만큼 팔았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4,114억 원 들고 들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 이자가 낮다 보니까 엄청나게 현재 돈을 많이 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수급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차트 구경 좀 하도록 합시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함으로써 어제 상승한 거 다 내줘 버렸습니다. 지금 3,000포인트 위쪽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코스닥이 장중에 1000포인트 돌파를 했다가 994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 코스닥 지표가 코스닥이 요게 994포인트, 뭐 700포인트, 500포인트 이게 다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스닥 역사를 보면 엄청났던 적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3000포인트 가까이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1999년도입니다. 자, 여기 쪽에 좀 그림 좀 올려봅시다. 예전에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전에 1997년도 IMF 사태를 겪고, 1998년도 요거 지나는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 주식이 그 외국인들한테 많이 팔렸죠. 그것도 그냥 팔린 게 아니라 아주 헐값에 많이 팔렸습니다. 또 1999년도는 대우그룹이 부도나던 해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때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펀드 열풍이 불었는데 바로 바이코리아라는 펀드 열풍이 불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정말로 우리가 고생해서 피땀 흘려 이룬 이 기업들을 그냥 헐값에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유하자 하면서 99년도에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코스닥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이게 또 닷컴 버블이죠. 빵 꺼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카드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비실비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장중에 1000포인트 한번 딱 찍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때 1999년도 이때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물린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상장 폐지 됐겠지만 그 종목들이 뭐 지금도 상장 폐지 안 됐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닷컴 버블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한 건 아닙니다. 조 무렵에 그 성장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NC소프트, 그리고 넥슨, 이런 기업들이 저 무렵에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넥슨하고 NC소프트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저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1980년도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그때 전교조가 생기기 전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애들이 좀 말 안 듣고 떠들면은 뭐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되겠어 하면서 빠말떼기 많이 날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정없이 많이 들여맞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그 선생님 중에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어느 날 나는 선생 안 할 거다 하면서 분필 던지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셔서 그분이 아리한글 공동개발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김정주 회장님, 뭐 김택진 회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이찬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아리한글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한참 열에 이제 잘 나갈 때 아마 NC소프트보다 처음엔 더 나았을 겁니다. 그 서울 강남의 삼성동에 한참 홈페이지 만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처음 보급이 되던 때라서 사람들 홈페이지 많이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 툴을 만들어서 그때 회사가 강남에 있었는데 삼성동에 있었는데 저도 사업하면서 삼성동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가면 한 번씩 얼굴도 뵙고 그랬어요. 자주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만날 때 하시는 말씀이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폭력을 싫어한다. 비폭력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때 선생님이 사람 참 좋았는데 친구들 중에 꼭 깝죽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되게 설레발치고 깝죽거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날라차기를 몇 번 해보십니다. 빵마대기 몇 번 때리고 날라차기 했더니 친구가 저 교실 뒤쪽에까지 밀려나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쌤도 그때 만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 교직 생활하면서 한 놈 좁혔는데 그게 우리 친구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그 친구 만나면 미안하다 꼭 전해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닷컴 법을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NC 소프트도 만들고 넥슨도 만들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아마 그 선생님께서도 초반에는 그분들보다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뭐 잘 안 돼가지고 아마 그 아리안글 공동 개발자 중에 지금 제일 안 나가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닷컴 법을 생각하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은사님 좀 생각이 납니다. 자, 일단 우리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다는 이야기고 다시 좀 돌아와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4조 2천억 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안 주니까 계속 저렇게 살 수밖에 없죠. 뉴스 보면은 뭐 20대 뭐 요즘 어르신들까지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저렇게 많이 팔죠. 저렇게 많이 파는 것은 지금 이거잖아요. 미국에서 2천조 원 경기 부양책을 얼마 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건 너무 많아 하면서 지금 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좀 지연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인데 공급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쪼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죠. 세계 각국이 또 그에 따라서 봉쇄를 확대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기도 여전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세력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바로 이걸 겁니다.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채권 매입을 해서 시중에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채권 매입. 그 채권 매입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하이힐드 이 채권 스프레드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사실상 파산을 해야 됩니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는 이 좀비 기업이라 할지라도 뭐 사실 가리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기업에 이게 다니는 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일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 수입이 없게 되면 그 각 가정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아지게 되면 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수혜를 좀 해줘가지고 파산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닌겔 꼽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우리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있다.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분식 회계를 해서 뭐 장부 조작도 하고 알고 보니까 정말로 좀비 기업이었다. 쓸데없는데 투자해서 돈 다 날리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게 좀비 기업이고 어느 게 좋은 기업인지 쉽지 않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실적 나오는 거 있죠. 실적 나오는 거. 그래서 실적을 보고서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돈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투자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서 부도나는 기업, 좀비 기업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챙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이런 거 안 본다 아닙니까? 뭐 실적이 뭐 일단 어려워서 보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오로지 지금 보는 거는 나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절박한 심정만이 남아있는 거지, 저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현금 흐름표만큼은 꼭 봐야 된다. 지금 그 가치투자연구원 카페에 보면은 2018년도 1월 23일 날 기업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을 잡는 요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정말로 간단하게 기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꼭 이거라도 챙겨보고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개인들, 기관들 수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억 명입니다. 1억 명. 1억 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안 된다 아닙니까? 한 70억 잡으면 7명 중에 1명이 지금 감염이 된 거잖아요, 이게. 70억이면, 70명 중에 1명이구나. 미안합니다. 70명 중에 1명이 지금 감염이 된 거잖아. 그 지금 이게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죠. 또 그렇다 보면 백신 공급도 지연되고 있지. 그에 따라 경기 회복이 또 지연되죠. 자꾸 순차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 좀 더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4조 2천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비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몸도 좀 차려야 되고, 또 각기 다 사정이 있습니다. 연기금은 비중 좀 줄여야 되고, 투신은 돈 내달라 하니까 돈 줘야 되고, 보험은 어려워서 보험 해지하니까 돈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뭐 지금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사고 오늘 팔고 뭐 이런 매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풀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기관들 상황이나 별 다를 바 없다입니다. 하여튼 현재 시장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돈이 워낙 많고, 또 그리고 시중에 유동자금도 뭐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돈,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사실 돈이 많이 쏠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보통 전 세계 달러가 많이 풀렸다가 달러가 미국으로 이렇게 향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 이전에 미국으로 향한다면 그 이전에 전 세계에 이렇게 달러가 풀렸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전 세계에 달러가 이렇게 풀리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써지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비생산적인 곳에 돈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으로 달러가 이렇게 향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 생산적인 시설은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다 아닙니까?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벌 수가 있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스스로 돈을 벌어요? 남이 뭐 돈을 줘야 벌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가 된 이런 국가들은 미국에 달러 빠져나갈 때 외환보고 요구 바닥나고 해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이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돈이 부동산 쪽으로 너무 몰리는 걸 좀 경계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려고 그린 뉴딜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돈은 그렇고, 오늘 시장 수급 분석표, 시장에서 큰돈 굴려는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딱 두 종목 있습니다. 자,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뭐 이건 봐야죠. 자, 지금 이 차트는 공포 탐욕 지수, 그리고 이 변곡점 차트입니다. 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숫자가 보면 빵입니다. 빵 없어요. 빵이란 말은 이 종목은 현재 접근하기 적절치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2020년 작년 요렇게 3, 4월 요때쯤 이렇게 다른 종목들 때 매수 신호가 많이 났습니다. 매수 신호가 아니라 상승 반전 요 지표 신호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요 앞 구간은 이제 시장이 하락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주로 상승 반전 이런 신호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탐욕, 공포 지수, 탐욕 지수도 이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LG 이노텍은 빵입니다. 빵. 더 이상 이렇게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포 지수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탐욕 지수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로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열이죠, 과열.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접근하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 돈을 막 막무가내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이 종목은 진짜로 참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숫자가 12입니다. 요런 게 12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물론 요때 팔았기 때문에 좀 줄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본 LG 이노텍처럼 요 부근에 이제 최종으로 찍었습니다. 요때부터 추세 전환이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신호들 많이 구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지는 공포 지수도 많이 구경할 수 있겠는데, 여기 12라는 것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올랐다고 해서 단기적인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리고 이미 이때 요 구간에서 앞으로 시장이 그동안 하락하다가 이제는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 생각하면, 가능하면 이 양봉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다 보면, 조금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각 종목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날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 가능하면 많이 떨어질 때 음봉에다가 그 매수 호가창이 있으면 저 아래쪽에 걸어 놨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물량을 사두는 겁니다. 오늘 두 종목 검색됐는데 인터파크는 좀 멀리 봐도 되고 LG 이노텍은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인터파크 보시면 요게 그겁니다. 예전에 인터파크에서 이렇게 공포 지수, 탐욕 지수가 이렇게 새겨졌을 때입니다. 이때 잘못 물리면, 요때는 아이고 내가 팔았는데 더 올랐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꼭 우리 저기 있잖아요. 중내시 인도 동아집 보면 놀러 갔는데, 돈 벌러 갔는데 동전 먹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은화 먹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금화 먹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욕심지기다가 마지막에는 물레방아 위에서 머리 갈리면서 다른 사람 대타 나타날 때까지 있죠. 이 사람들이 잘못 물리면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물리면 몇 년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물리고 몇 년을 저렇게 가는 것보다는 적절할 때 나가는 게 좋겠죠. 그런 것처럼 LG 이노텍도 그런 거 많고, 최근에 이렇게 보이는 이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